OKR이라는 책이 없을 때부터 원서를 번역해가면서 회사에 도입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 3년 정도 뒤에 OKR이 붐이 일더라고요. 굉장히 붐이 됐죠. 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HR 코치 안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HR러 이노건입니다. 오늘 우리 그 원티드에서 리더 문화 아래서 성과 관리라는 주제로 웨비나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재미있었고 예상되는 질문들이 나와서 흥미로웠어요. 조금 더 질문 시간이 있었으면 열변을 토할 뻔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가장 흥미로웠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얘기가 외국계 기업에나 도입될 만한 조금은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저는 좀 가장 관심이 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얘기했던 리더 문화 아래서 성과 관리라는 주제를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주제를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첫 번째 우리가 목표 관리, 목표를 설정할 때 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목표와 성과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옛날에 PPI를 위주로 목표 관리, 성과 관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OKR,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가중목표, 선행지표라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어떤 프레임워크가 좋다, 안 좋다 라는 것보다 그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우리 조직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면 된다. 또는 그 프레임워크 그대로 아니라 우리 조직에 맞게 조금 커스터마이즈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목표를 설정할 때 CEO부터 내려오는 전사 목표와 우리 팀의 목표, 그리고 우리 팀의 목표와 연결되는 구성원의 목표를 얼라인 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앞선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자면 우리가 너무 목표 관리, 성과 달성 프레임워크에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세연님하고 저랑 일할 때 2017년도 정도 OKR을 도입했었죠. 그렇죠. OKR이라는 게 사실 그때는 센세이션했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빨리 도입을 한 편이었죠. 맞아요. 한국에 OKR이라는 책이 없을 때부터 원서를 번역해가면서 저희가 OKR을 회사에 도입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그 뒤로 한 3년 정도 뒤에 OKR이 붐이 일더라고요. 굉장히 붐이 되죠. 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미 레슨런을 좀 파악한 뒤여서 저는 그때부터는 좀 OKR에 살짝은 회의적인 입장이긴 했어요. 어떤 부분이 좀 회의적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저는 평가랑 연계하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한계라고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탑다운 바텀업이 적절하게 섞여 있긴 하나 이게 자발적으로 정말 자기가 자기 목표를 발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사 목표에서부터 캐스케이드 다운해서 들어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물론 OKR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좀 사람들이 해석하고 진행하는 바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반면에 OKR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저는 OKR을 처음 접했을 때 조금 놀랬던 게 우리 전사 목표, 팀 목표, 개인 목표가 모두 전사에 공유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대기업에서 목표와 성과 관리를 할 때 나의 목표는 나와 나의 보스인 리더만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전사의 목표와 팀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전사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그 달성 정도, 프로그레스까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놀라웠고, 그러니까 이게 나의 모습과 나의 현재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좀 더 스트레치 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의 목표에 몰입을 하고 조직의 목표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OKR처럼 다 개인에게 할당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룹핑된 하나의 큰 목표를 전사 타겟에서부터 조직 목표, 그리고 개인 목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 무엇을 한다라면 동의를 하겠는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더 OKR은 쪼개져 있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사 조직의 목표에 조금 더 소홀하게 되는 그런 면들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이게 OKR이 붐이 일어나면서 진짜 OKR이 정답인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 씬에서 목표와 성과 관리 프레임워크로 많이 활용을 했고 또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또 스타트업이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붐이 일기는 했었죠. 근데 요즘은 조금 그런 붐이 많이 가라앉은 것 같긴 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노건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리기 위한 보조적인 툴인데 그럼 나중에 연말이 됐을 때 또는 분기 말이 됐을 때 뭘 그거를 평가할 거냐라고 했을 때 평가를 위한 어떤 중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들도 분명히 존재했죠. 그리고 OKR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익의 창출 또는 매출의 증가, 순이익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잡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기업에서 목표 설정하는데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나오게 된 것들이 성과를 내고 싶으면 실행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선행지표. 이제 이런 것들은 목표를 좀 직관적으로 잡을 수 있죠.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손익 개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직관적으로 잡을 수 있고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OKR처럼 목표를 여러 개 잡으면 3개, 4개 여러 개 잡으면 달성 확률이 떨어진다. 우리는 어차피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없더라도 우리는 항상 바쁘다. 운영 업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업무로 바쁘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진짜 달성해야 될 하나의 목표만 선정을 해서 집중하자라는 게 이제 가중목과 선행지표라는 프레임워크이고 최근에 이제 몇몇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각자의 조직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우리 조직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얘기가. 사실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 성과 관리나 목표 관리 프레임워크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대신에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 CEO와 리더가 이번 분기, 이번 목표 기간 내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라인을 해라 라는 부분이 우리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이죠. 우리가 표현했던 말이 리더의 극단적인 주도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목표 세팅을 할 때 CEO가 전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 전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팀 리더들이 얼라인된 목표를 잡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통 좀 많이 삐걱거리잖아요. 리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CEO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리더가 목표 관리나 성과 관리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에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경우 어차피 우리는 이런 일들로 바쁜데 이 목표 관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해서 CEO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큰 동의 없이 영혼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답정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CEO와 리더밖에 없다라고 하면 한 명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겠지만 리더는 다수의 팀원들, 구성원들을 리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가 그런 CEO와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 완벽한 온라인을 하지 못하면 그 부정적인 여파가 팀원들에게 다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목표와 성과 관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아요. OKR이라는 툴이 좋니, 가중목이 좋니라는 문제보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개선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게 저희가 이번 원티드를 준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1단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하고 3단계로 공감을 하고 저는 4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감화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세연님은 이해, 동의 정도까지만 가도 되지 않을까. 그쵸. 네.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화까지 나가면 정말 좋은 리더죠. 근데 실제로 목표의 얼라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공감만 이루어져도 저는 진짜 좋은 리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현실에서 이것까지 되는 리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감까지만 가도 100점짜리 리더다. 근데 이제 노건님이 말씀하신 감화까지 가게 되면 120점짜리 리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스타트업에서 어차피 대부분의 회사들이 스트레치 골을 세울 텐데 그게 이해와 동의만으로 그 퍼포먼스를 창출할 그 동인이 될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에서는 인적 자원이 가장 파워풀한 자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100%를 끌어쓰는 게 스트레치 골하고 매칭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120%까지 끌어내려면 그 사람의 마음도 120%까지 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리더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목표는 스트레치 골이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치 골인데 네. 이게 100을 기대하죠. 아니 100을 기대하는 리더도 있고 120을 기대하는 리더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120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저는 좀 있어요. 100을 달성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더 달성해야 되는 스프린트 기간에는 120을 달성할 수도 있고 또 100을 달성할 수도 있고 또 에너지 레벨이 조금 빠질 때는 80을 달성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100 이상을 기대하긴 하겠죠. 근데 에브리데이 365일을 120의 에너지로 달리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는 사실 이 얘기를 한 3시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사실 저처럼 완전 스타트업 루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은 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사실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인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세연님은 어그리 정도. 그쵸. 네. 그러니까 CEO와 리더가 해야 되는 업무의 우선순위에 대한 100% 어그리만 돼도 저는 굉장히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그리된 정도의 온도를 내 팀 구성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노건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구성원을 감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리더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들 정도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고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 목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의 중요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더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는 봐요. 좋다고는 보는데 모든 리더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실제로 CEO가 리더에게, 리더가 구성원에게 우리 회사의 스트레치 골에 대해서 딜리버 할 때 거기서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리더가 CEO만큼의 구성원의 모티베이션을 끌어낼 수 있는 그 감화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리더가 그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사실 부수적으로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사실 그 온도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야말로 스타트업 CEO들에게는 사실 타고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걸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야말로 저는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역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이 경험해보셨잖아요. 구성원들도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는데 딜리버리 과정에서 그 온도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CEO가 리더에게 말했을 때만큼의 동기부여 포인트를 끌어내지 못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CEO가 리더와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의 온도와 리더가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긴 해요.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리더가 노건님이 얘기했던 대로 CEO 정도의 구성원 감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굿투해브, 그러니까 노건님은 머스트해브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런 리더도 많이 봤어요. 스타트업 CEO처럼 굉장히 언변이 좋고 구성원들을 감화시키는 능력은 없지만 CEO와 리더 간의 싱크가 정확하게 되고 그 싱크된 내용을 구성원에게 드라이하게 전달하지만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리더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화 능력이 CEO만큼 있다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리더도 저는 굉장히 좋은 리더라고 생각해요. 현실에서 아주 비저너리하지 않을지라도 아주 비저너리하지 않을지라도 네,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목표를 얘기하면서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목표가 자주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표에 대해서 CEO가 리더에게, 리더가 구성원에게 이 목표의 컨텍스트를 전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몇 번 변하다 보면 이게 진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에너지를 쓰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